안녕하세요. 아산본내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원재범입니다. 주로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손가락 끝마디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마디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손가락 끝마디 부분에 연골이 닳으면서 뼈와 뼈가 마찰이 있게 되고 뼈가 자라나게 되면서 손가락 끝마디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동안 손을 많이 썼던 노인분들의 경우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은 무릎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가락 끝마디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손을 계속 쓰게 되면 또 손가락 끝마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방아쇠 수지는 영어로 이제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데요. 방아쇠 수지는 말 그대로 우리 총에 있는 방아쇠를 딸깍거릴 때처럼 손이 딸깍거리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아쇠 수지는 건초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힘줄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이 부위에 A1 활차, A1 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차, 힘줄을 잡아주는 띠가 있는데요. 이런 띠가 두꺼워지면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됨으로써 방아쇠 수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차가 두꺼워지거나 손을 너무 많이 써서 힘줄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힘줄이 손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요법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는 우리 손목을 보면 여기에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 안으로 해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정중신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게 되면 손이 저리고 또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5손가락이 전부 다 저린 건 아니고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절반 정도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은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가 쉽고요.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주사요법과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요법을 통해서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 부위를 풀어주게 됨으로써 그리고 손목에 있는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거나 주사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 통증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섬유근육통은 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 통증이 있고 불면증이나 우울증,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뇌에서 통증을 인식하는 역치가 낮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그것을 뇌에서 통증으로 받아들여서 전신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섬유근육통은 치료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는 약물 치료와 함께 명상요법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근육통은
만성 난치성 통증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섬유유통에는 일단 효과적인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약물들을 잘 선별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한의학적 방법이 있는데, 침치료나 한약치료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침치료, 그다음에 한약 치료, 여러 가지 물리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해가 억제제는 비교적 최신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는 전통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이 중심이 돼서 치료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은 예전에는 항암 치료에도 쓰였던 약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용량을 아주 낮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메토트렉세이트는 전통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해가 억제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물로서 자해가 억제제의 작용 기전은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사이토카인이 생성되는 신호 전달 체계를 중간에서 차단함으로써 이런 사이토카인이 생기는 것을 억제를 하고, 이런 사이토카인들의 생성이 억제가 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제가 많이 쓰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점점 자해가 억제제의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해가 억제제는 장점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에 비해서 좀 더 복용이 간편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해가 억제제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감염에 약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맥 혈전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빈도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치료 효과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T세포, B세포들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제라는 특징이 있겠고, 생물학적 제제는 주사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고, 투여 방법이나 투여 기간, 또 각각의 약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잠복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했을 때 잠복결핵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